먼저 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양자리입니다. 양자리. 자, 물고기 자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이 양자리고 끝이 물고기 자리인데, 일단 물고기 자리부터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2월 19일부터 3월 20일입니다. 일단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성을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욕구를 억제한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한번 빗장이 풀리면 어느 누구보다 더욱 관능적으로 변하며 다소 거친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조금 더 과감하고 새로운 체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별자리, 점성심리학에 대해서 그의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 운명, 그리고 연애, 사업, 이런 모든 삶에 대한 부분에 요약된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물고기 자리는 물, 사원소 중에 물에 포함되고 림프 체질입니다. 자, 그래서 물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에게 천성적으로 상상력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삶이 현실만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좀 낭만주의 스타일이죠. 그리고 모든 사물에서 숨겨진 본질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고요. 달의 모양 변화에 따라서 감정의 부침을 겪고 보름달이 뜨거나 월식이 일어날 때 다소 동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이상적인 부모라 불리는 림프체질 유형의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을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은 동정심이 강하고 이상주의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나지만 때로는 이러한 성향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고 내면의 갈등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의 그 의미 상징성을 물고기 자리에 투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심리상태의 변화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심오하고 신비로운 그러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흠이 많아도 받아주지만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당사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미워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림프 체질 유형은 오늘보다는 어제 또는 내일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상력입니다. 메타포가. 그리고 물의 특성, 물의 기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 역시 언제든 자기를 집어삼킬 수 있는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 자체가 온 세상을 뒤엎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기질의 사람들은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에게는 물은 어머니 또는 부모, 즉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는 영양소나 제양분을 의미하는 상징이죠. 영화 잉글리시 페이션스에 보면은 줄리엣 비노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물의 메타포로 계속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들은 좋은 대의 명분이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아이들을 입양하며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삶과 도움과 희망이라는 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하시는 것이죠. 헌신하는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너무 남을 위해서 살다 보니 자신은 부대접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래서 베풀고 나서 그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죠. 친구 타인을 잘 이해하고 우정을 맺고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위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영웅들을 미화하고 빠져드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황홀경과 신비로움에 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림프 체질 유형은 영웅 다음으로 중독되는 것이 또 고대의 예술과 과학입니다. 이들은 꿈과 희망의 후견이자 보다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기대의 수호자입니다. 물의 기질이 강한 사람은 지나치게 너그럽고 관대하고 따뜻해서 주변 사람들이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물의 기질이 강한 사람은 재산, 시간, 에너지를 분별력 있게 사용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선천적으로 약간 병에 감기 같은 거 자주 걸리고요. 체질이 좀 약한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매우 감상적인 사람에서부터 자유로운 이상주의에게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타인과 밀접하게 엮여있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점,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늙어서 손주를 애지중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삶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루음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박애주의적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를 공부하고 관련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 경영이나 단체가 아니라 개인을 돕고 싶다면 그들이 스스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요게 이제 대략적인 그 물의 성질이었고요. 그 물고기 자리입니다. 자, 물의 정령. 지금 음악은 홀스트의 넵튠. 이게 바로 음악이 그 물고기 자리, 물과 관련된 넵튠 음악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물에 대해서 연결을 좀 해드리면은, 자, 물고기 자리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몸이 좀 약하기 때문에 감각기관, 특히 청력이나 시력과 관련된 질병에 걸리기 쉽고요. 물고기 자리는 일찍부터 책임감을 느끼는 진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나쁜 친구들에게 얼릴 경우 쉽게 영향을 받아 삶이 망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요. 하지만 이런 연약함의 이면에는 의외의 강인함과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기계가 자리 잡고 있고, 강인함과 연약함이 묘하게 뒤섞인 특성을 가진 물고기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별자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모르는 현대사회 인간들은 이 물고기 자리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자, 물고기 자리는 육체적인 노동이나 반복적인 업무에는 맞지 않고요. 무언가에 헌신하는 마음이나 어떤 영감에 힘입어서 일을 추진하는 이들은 인도주의적인 활동이나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 중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오컬트나 형이상학, 의료, 종교 분야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개혁이나 사회복지 사업,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도 쉽게 물고기 자리를 찾아볼 수 있고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감정적 우유부단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육체적인 에너지 부족입니다. 신체 질환을 최대한 극복하고 나면 삶이 크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의식을 발견하고 순간 목적에 헌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자, 개혁운동가, 종교 지도자, 예지력과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 물고기 자리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넓은 아량 및 뛰어난 직관과 이성을 갖춘 대단히 영적이면서도 동시에 더없이 현실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세이돈, 넵튠이죠. 이 물고기 자리 해왕성이었고요. 그리고 별자리별로 보는 인생의 기본 과제에 대해서 물고기 자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변동사인의 마지막 별자리 물고기 자리는 독특한 음의 기운을 가진 별자리죠. 결코 마르지 않는 내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대홍수, 광활한 바다, 신비로운 심연을 상징하는 별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 사람들은 무언가를 지배할 필요성을 점차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완전한 변동성이라는 경지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잃어가는 대신 점점 평화를 추구하고 조용히 활동하게 되고요. 성직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도 확연히 눈에 들어옵니다. 체구가 작고 외모는 되게 날씬한 편이며 피부가 섬세하고 이목구비나 체구가 좀 작은 편이에요. 워낙 조용해서 신기할 정도로 눈에 띄지 않지만 나름대로는 아주 헌신적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은 물고기 자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은 현실 세계이며
자기도 이 세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늘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욕망이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자리 의식 속에는 자아가 점차 우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물고기 자리의 문제는 뭔가를 추진하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이들에게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힘이 없고 그래서 장애물이 알아서 사라지도록 내버려두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신기하게도 이 전략은 되게 성공적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알아서 사라지게 두는 것뿐이라고 믿습니다. 경쟁 본능도 선물 받지 못한 이들은 받아들임으로써 생존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는 별로 없어 보일지라도 생존 능력만큼은 뛰어납니다. 전투적으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 자리의 덕목 중 하나는 인내심이죠. patience.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평화롭게 공존하려는 물고기 자리 특유의 성향을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들은 인간관계에 보다 폭넓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인과 갈등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정당하지 않은 책임과 비판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정심이라는 상징어가 있고요. 물고기 자리가 가진 문제를 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어린 시절의 교육입니다. 이 물고기 자리 아이를 둔 부모는 이 아이가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한 운명을 타놓았다는 사실을 깨우치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 환경에서 그나마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생필품 판매업입니다. 그럼 슈퍼마켓인가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조언이나 도움도 줄 수 있고 하지만 역시 물고기 자리에게는 경쟁이 있는 환경보다 예술이나 문학, 종교, 교육 분야가 훨씬 잘 맞습니다. 전투적인 성향을 띤 모든 것이 자신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물고기 자리는요. 자, 이제 물고기 자리 마지막 파트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물고기 자리는 결박을 상징하는데 꼬리가 한데 묶인 두 마리 물고기가 나타내는 물고기 자리의 심볼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고요. 일찍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고 건강 문제, 사회적 문제 등도 조심해야 되고요. 인도주의자, 성직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겹치는 부분들이죠.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고 간호사나 가족 주치의도 많죠. 물고기 자리 중에는 신비주의자, 선지자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정심. 재밌는 게 물고기 자리 중심에 단단히 박혀있는 굳은 심지로 작용하는 것이 물고기 자리 내면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 이런 것들이 평정심을 유지해주는 그러니까 약간 좀 외유 내강형이죠. 물고기 자리는. 내면의 이 보호막과 방어막 어떤 시련으로부터라도 인간을 지켜낼 수 있는 강인함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인내심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고기처럼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유유히 나아갈 뿐입니다. 제가 양자리인데 양자리랑 조금 다른 거의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양자리는 막 싸우고 극복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이게 그러니까 물고기니까 좀 물이니까 정신적으로는 제일 활발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가장 게으른 사람이 물고기 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갈 일도 없는데 굳이 걸을 필요가 있냐라며 절대 산책 따위는 하지 않았던 소크라테스처럼 그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온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고 신뢰하는 성향이 강하고,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주변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 자식을 엄하게 교육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체로 철학이나 봉사, 신비주의, 종교 분야에서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직관적으로 사물의 본질을 감지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행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죠. 대충 스르륵 읽고도 보통 사람보다 통찰할 수 있는, 본질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로도, 저널리스트로도 잘 맞습니다. 비난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요. 현대 사회를 사는 물고기 자리는 과한 노출과 성공을 경계하고 조용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에 대한 점성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